앙상블은 뭐 따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그냥 앙상블 학습 방법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한번 좀 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이란 아, 머신러닝에서 앙상블이란 그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그 모델들, 알고리즘들 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합쳐서 함께 예측을 하도록 하는 것을 앙상블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앙상블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서로 다른 모델 여러 개를 하- 어,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한 가지 모델을 서로 다른 훈련셋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앙상블이라고 하고, 네, 대부분 그 만들어져 있는 앙상블 그 모델들을 보면 서로 다른 모델을 여러 개를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한 가지 모델을 서로 다른 훈련셋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앙상블 학습 방법은 뭐 별다른 거 아니고요. 앙상블을 사용한 머신러닝 학습 방법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어, 앙상블 학습 방법의 대표적인 것들이 투표 방식, 보팅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깅 방식이 있어요. 배깅 방식이 있고, 어, 페이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긴 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배깅과 부스팅은 전 시간에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음, 배깅은 여기는 제가 굵은 글씨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부스팅도 굵은 폰트로 쓰도록 할게요. 배깅은 이게 실제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얘가 뭐를 줄인 거냐면 부트, 부트 스트랩, 부트 스트랩 에그러게이팅을 줄여서 부트스트랩에서 B, 그 다음에 에그러게이트에서 AGG, 끝에 ING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단어가 배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투표 방식은 여러 개의 모델들을 같은 모델일 수도 있고 다른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모델은 안 되죠. 여러 개의 다른 모델들을 같은 훈련셋으로 같은 훈련셋으로 학습시킨 후에, 어, 시킨 후, 그 각각의 모델에서 예측값들을 방식으로, 투표, 어, 방식으로 그 예측을 하는, 하는 방법을 투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 방식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분류 모델에서는 다수결, 누가 더 많으냐 이거죠. 다수결. 통계적으로는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 간단하게 최빈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수결이라는 얘기잖아요.
다수결. 그 다음에는 평균. 회귀 모델에서는 여러 개의 모델들이 각각의 모델에서 나오는 예측값을 평균을 내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모델에서 나오는 예측값들을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건 분류. 각각의 모델에서 나온 예측값들을 평균을 내면 그거는 회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투표 방식이고요. 근데 투표 방식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보긴 할 거예요. 투표 방식의 앙상블을 만들어 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배깅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배깅에서 중요한 점은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 샘플링한 그 훈련 셋의 부분 집합들로 아, 이렇게 할까요? 전체 훈련 셋에서 전체 훈련 셋에서 전체 훈련 셋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 부분 집합들로 부분 집합들로 여러 개의 모델을 모델을 학습시킨 후 학습시킨 후 예측하는 방법을 배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훈련 셋에서 랜덤하게 섞어서 뭐 50%만 꺼내가지고 하나를 훈련시키고 다시 전체 훈련 셋을 다시 랜덤하게 섞어서 뭐 한 70%를 꺼내가지고 또 다른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전체 훈련 셋에서 중복을 허용하면서 어, 뭐 50%, 70%, 80%, 90% 이런 식으로 샘플링한 부분 집합들로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깅 방식의 장점은 병렬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 병렬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시간을 조금 여러 개의 모델을 훈련시키더라도 그 동시에 훈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조금 짧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부트스트래핑의 반대가 페이스팅이에요. 부트스트랩의 반대가 페이스팅입니다. 페이스팅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한 전체 훈련 셋에서 중복을 아, 허용하지 않고 그 샘플링한 부분 집합들로 그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킨 후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페이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페이스팅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셋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모델을 10개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모델 하나마다 10%씩밖에는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최대. 그죠? 그러니까 그 훈련셋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팅 방식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부스팅이란 약한 학습기를 위크 러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은 머신러닝 모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한 학습기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차적으로 훈련시킨다. 순차적으로 훈련시켜서 어, 순차적으로 연결해서라고 할까요? 연결해서 강한 학습기를 만드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학생 한 명 한 명은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스트롱 러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은 점수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을 가지고서 평균적으로 뭔가를 답을 내놓게 하면 어, 그, 더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다. 어, 우리말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게 부스팅인 거예요. 부스팅.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직렬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스팅 방식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병렬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음, 직렬적으로만,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직렬적으로만 학습을 할 수가 있어서 병렬 학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기는 해요. 장점은 좋은 그런 성능을 낸다는 게 장점이겠죠. 장점일 거고. 부스팅 방식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붉은 글자 쓰어그랬어 에이다 부스트는 무엇을 줄여서 쓴 거냐면 어댑티브 부스트, 어댑티브 부스팅 이렇게일까요? 어댑티브 부스팅을 줄여가지고 에이다 부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이다 부스트는 그 과소적합됐던 훈련 훈련 샘플들의 가중치를, 가중치를 높여서 그 다음 학습에서 사용하는 부스팅 방법이.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에서 과소적합된 모델들이 있었을 거고, 그 과소적합된 모델들을 조금 더 많이 훈련시키고, 그럼 두 번째 훈련에서도 다시 과소적합된 모델들이 생길 거고, 그럼 걔네들을 조금 더 많이, 그 다음 훈련에서는 걔네들을 조금 더 많이 훈련을 시키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에이다 부스트고요. 과소적합된 훈련 샘플들의 가중치를 높인다. 어,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잔여 오차를 훈련을 시킵니다. 레지듀얼 에러라고 얘기하는데 잔여 오차들을 그 다음 훈련에서 학습시키는 부스팅 방법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어들은 배깅, 부스팅, 에이다 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뭐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랜덤 포리스트 이거 되게 중요한 알고리즘이고요. 랜덤 포리스트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배깅을 사용한 배깅을 사용한 디시전 트리들의 디시전 트리들의 앙상블 학습 방법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디시전 트리들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시킬 때
전체 훈련 셋에서 일부만 샘플링해서 훈련을 시키고요. 두 번째 디시전 트리도 전체 훈련 셋에서 일부만 샘플링해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일부 전체 훈련 셋에서 일부만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을 할 때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을 한다. 예.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랜덤하게 섞어서 70개 뽑아서 훈련시키고 다시 100개를 다시 랜덤하게 섞어서 그 뭐 예를 들면 60개만 훈련을 시키고 다시 랜덤하게 섞어서 80개만 선택해서 훈련시키고 다시 랜덤하게 섞어서 50개를 선택해서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 각각의 디시전 트리들이 그 학습하는 훈련셋의 양이 다를 수 있고요.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디시전 트리들이 훈련하는 그 훈련셋의 샘플들도 당연히 다를 거예요. 랜덤하게 섞어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시전 트리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배깅을 사용하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를 요 안에다가 넣을 걸 그랬나요? 잠깐 요렇게 좀 바꿀까요? 얘를 배깅 안에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배깅을 이용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랜덤 포리스트. 배깅을 이용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랜덤 포리스트. 부스팅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에이다 부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어요. 네.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는데 네. 뭐 각각의 그런 그 알고리즘들은 뭐 대학원에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그런 쪽에서 수학적인 내용들을 더 다루겠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필요한 그 모듈들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리를 한 거고요. 임포트 할까요? 아, 연결하겠습니다. 연결. 그래야 자동 완성이 쉬워지니까. 넘파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판다스 당연히 이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시각화를 하시려면 매트플러립, 파이플러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C번, 스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셋들을 사이클런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런 임포트 데이터 셋라고 하는 모듈이 있죠. 이거 가지고 올 거고요. 그다음에 훈련셋, 테스트셋 구분하기 위해서 사이클런의 패키지 중에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있고요. 교차 검증 함수도 여기 있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도 모델 셀렉션이 있어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게 교차 검증을 통해서 훈련 점수, 테스트 점수 찾아서 좋은 모델을 찾아내는 게 교차 검증이잖아요. 그래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함수도 모델 셀렉션에 있어요. 모델 셀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그 섞어가지고 그 앙상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네이버스예요. 그래서 import 분류기 위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선형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들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들 한번 다 찾아볼까요? 선형 모델 있었죠. 선형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류 알고리즘 뭐가 있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회귀 모델 아니에요. 분류 모델입니다. 분류 모델.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이용한 분류기. 이것도 선형 모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까지 많이 했었던 게 트리죠. 트리. 트리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분류기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사이클 런. 여기까지가 저희가 공부한 것들이에요. 그죠?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우리가 훈련시키고 예측하는 것들을 살펴봤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예측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봤고요. SGD 클래시파이어도 해봤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도 해봤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사용했었던 것들이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클래스 이름이 SVC가 있고 SVR이 있어요. SVC는 클래시파이어고요. SVR은 리그레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어요. 나중에 간략하게만 제가 어떤 원리로 분류나 회귀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그 원리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VM은 이게 뭐의 약자냐면 Supportive Vector Machine이라고 하는 뭐의 약자예요.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개념 아셔야 되고 머신은 머신러닝, 기계.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SVC는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 모델이에요. SVR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 회귀 모델이고요. 저희는 분류만 할 거기 때문에 SVC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건지는. 일단 사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만. 자, 여기까지는 개별적인 모델들이에요. 개별.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최근접 이웃, 선형 모델, 결정나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알고리즘들이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고, 그 다음부터 임포트 할 것들은 전부 다 앙상블이에요. scikit-learn에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voting classifier. 그러니까 투표 방식으로 예측을 하겠다, 분류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투표 방식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begging classifier. 이거는 begging 방식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에서 정리한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투표 방식으로 앙상블 만들어서 예측하겠다. 배깅 방식으로 앙상블 만들어서 예측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도 두 가지가 있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분류할 때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앙상블 학습 방법에서 배깅만 있는 게 아니죠. 부스팅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델 안에 부스팅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그다음에 엑스트라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말 그대로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이용한 분류기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엑스트라 트리가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한꺼번에 이렇게 할까요? 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씩만 사용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부 다 부스팅의 변종들이에요.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마찬가지고 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변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크로스 밸리데이트 옆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할 때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 사용하죠. 요거까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그런 것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임포트를 하시고요. 아직 저희가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일단 필요한 모듈들은 임포트가 된 것 같아요. 필요한 모듈들은 임포트가 됐고요. 데이터셋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준비. 데이터셋은 실제 데이터셋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어, 그 보우팅 앙상블하고요. 배깅 앙상블하고,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 앙상블,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특성, X1, X2라고 하는 두 개의 특성과, 두 개의 특성과, 그 다음에 두 개의 클래스. 분류 문제니까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0과 1, 0과 1, 0과 1을 갖는 가상의 데이터 셋을 만들고, 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 거예요. 특성은 두 개만 사용할 건데, 그러면은 X축, Y축 이렇게 놓고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알기가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클래스를 갖도록 할 거예요. 이진 분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X는 특성 배열이에요. X는 특성 배열로만 이고요. Y는 타겟 배열을 의미를 합니다. 특성 배열은 2차원 배열이겠죠. 특성 배열은 2차원 배열일 거고, 타겟 배열은 1차원 배열일 거예요. X, Y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 세츠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만들어라 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에서 문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샘플의 개수가 100개로 되어져 있는데 샘플의 개수를 500개로 하고요. 샘플을 500개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이건 랜덤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랜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노이즈는 잡음이란 뜻이죠. 잡음이란 뜻인데 여기 숫자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노이즈 처음에는 0.1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요거는 난수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려면 그죠? 그러려면 난수 시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노이즈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X라고 하는 배열의 모양을 보시면 샘플 500개 그리고 컬럼은 2개. 항상 특성 배열은 모양이 어떤 차원을 갖게 되냐면
샘플의 개수, 그리고 피처의 개수. 음, 행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피처들의 개수예요. 우리가 두 개의 특성을 갖게끔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의 특성.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할 때 샘플 500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의 쉐입은요? Y의 쉐입은 500개 샘플이 0과 1이 어떻게 있는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500개를 다 출력하면 좀 그러니까 한 6개 정도씩만 출력을 해볼게요. X에서 앞에서 6개 한번 출력해 보고요. Y에서도 앞에서 6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첫 번째 샘플이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샘플의 클래스는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은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샘플은 클래스가 0이다. 세 번째 샘플은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고 클래스는 1이고 그러니까 양성, 음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샘플은 클래스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죠. 음. 자, 그래서 시각화를 해볼게요. 이걸 시각화를 해볼 건데, 어, 0과 2를 따로따로 시각화를 할 거고요. 0과 2를 따로따로 시각화를 할 거고, x1을 x축에, 특성, 특성 x1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x1이에요. 여기가 x1.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 x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특성 x1은 x축으로, x축 좌표로. 그 다음에 특성 x2는 y축 좌표로 사용을 할 거고요. 좌표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0과 2를 클래스 0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잖아요. 클래스별로, 클래스별로 색깔을 다르게, 다르게 시각화를 할 겁니다. 3점도를 그릴 거예요. 3점도를. 상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어, 제가 이거는 그냥 여기다 할게요. 마우스로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서. 자, 여기 X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요. X는 2차원 배열이에요. X는 2차원 배열이고, 서버 X1, X2, 여기 숫자들이 쭉 있죠. 여기 숫자들이 쭉 있죠. 그죠? 이게 총 몇 개? 500개. 그죠? 500개. 이렇게 생긴 거 아시겠죠?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X라고 하는 특성 배열이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특성 배열이 있죠. 이렇게. 서로, 여기 어떤 숫자가 있으면 얘는 1이다, 클래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여기는 0이다. 그리고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도 1이고, 뭐 얘도 1이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출력해 본 게. 앞에서 6개 출력하고 앞에서 6개 출력을 해봤잖아요. 그죠? 0과 2를 각각 따로따로 색깔 그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인덱스에 있는 것들끼리 뽑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Y가 1인 것들만 이런 식으로 먼저 뽑아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뽑아내서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Y가 0인 것들 뽑아내면 되죠. 여기 인덱스랑 여기 인덱스랑 같잖아요. 맞아요? 그죠?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슬라이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슬라이싱을 할 거냐면, 자, 스캐터를 먼저 그려볼게요. plt. 스캐터 바로 갈게요. x축, y축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x축은 우리가 x라고 하는 배열에서 몇 번째 행들을 꺼내야 되냐면, 몇 번째 행들을 꺼낼 거냐면, y의 값이 0인 행들을 꺼낼 거예요. 그 중에서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y는 뭘로 할 거냐면 y축은 x라고 하는 배열에서 조건은 똑같아요. y의 값이 0인 것들을 찾는데 첫 번째 컬럼을 찾을 거예요. 레이블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는 클래스 제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줄게요. 0.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무슨 의미인지? 이거 2차원 배열이잖아요. x는 2차원 배열이잖아요. 2차원 배열이니까 여기는 행 인덱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럼 인덱스. 행 인덱스, 컬럼 인덱스. 그러니까 0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만 쭉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1번 컬럼에 있는 값들만 쭉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는 0번 컬럼에 있는 값들을 쭉 선택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컬럼에 있는 값들을 쭉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1을 x좌표로, x2를 y좌표로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건식은 뭐냐? 이 조건식은 y가 0인 거. 그죠? 그거랑 같은 인덱스에 있는 요거를 뽑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y가 1인 거를 뽑으면 얘를 뽑겠죠. 그죠? 네. 그렇게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클래스 0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요거랑 비슷하게 일단 얘만 먼저 볼까요? plt.show. 네. 요렇게 만들어 요런 점들이에요. 요런 점들이고요. 자, 이거를 어디만 조건식에서 여기를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아, 그리고 여기도 조건식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여기는 클래스가 1이에요. 그죠? 요런 색깔로 만들어요. 그죠? 분류하기가 되게 쉽겠죠. 여기 파란색이 클래스 0, 오렌지색이 클래스 1 이런 거. 어, 초등딸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메이크 문제예요. 함수 이름이. 함수 이름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처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그 메이크 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겠죠? 몇 가지 그냥 옵션만 주도록 할게요. plt.legend 파란색이 0인지 1인지 레전드 보여주고 그리드 그려주고요. plt.x 레이블 여기는 그냥 x1 특성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x 레이블 x2 요렇게 보여지겠죠.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데이터들이 선형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클래스 0과 클래스 2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그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뭐 선형 회귀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오차가 생길 수는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자 이렇게 나오고요. 노이즈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노이즈. 자, 우리가 make moons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샘플을 500개를 했죠. 이거는 여기 찍힌 점들이 전부 몇 개가 있다? 50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500개가 있다는 뜻이고 0과 1은 각각 250개씩 있어요. 얘는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거는 y 쉐임만이 아니라 유니크 값 찾아보면 되겠죠. 어, 어, numpy.u 잠깐. 아,
value count를 보시는 게 좋겠구나. 시리즈로 바꿀게요. 판다스.점 시리즈 y 그 다음에 value count 이렇게 호출해 보시면 0이라는 클래스가 250개가 있고 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250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500개 샘플 중에서 0이라는 클래스 250개, 1이라고 하는 클래스 250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 자, 샘플, n 샘플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의미는 아실 거고요. 자, 노이즈를 조금만 키워볼게요. 0.2라고 했습니다. 0.2.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실행. 그러면 컨트롤 F10 하시면 돼요. 여기 실행, 그럼 여기서부터 아래쪽까지 쭉 전부 다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많이 섞이죠.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노이즈는 잡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잡음이 많으면 이렇게 애들이 조금 더 섞이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난수들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섞인 모양으로 난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도 이런 일부분 겹치는 일부분들을 제외하면 0과 2를 분류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오차가 좀 생기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그 머신러닝 모델들이 잘 못 맞출 수 있을 만한 샘플들 더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높여볼까요? 노이즈를 0.3까지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F10.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더 많이 섞였죠. 그죠? 처음에 노이즈가 0.1일 때에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노이즈가 0.2일 때는 아주 약간만 섞이는 모습이었는데, 노이즈가 0.3으로 하니까, 물론 대다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샘플들이 더 많아지죠. 이게 노이즈의 효과입니다. 노이즈의 효과.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조금 크게 준 이유는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런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들, 뭐 예를 들면 KNN이라든가 KNN은 거리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리가 뭐 이런 샘플들을 보면은 거의 어떤 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인데 어떤 거는 오렌지색, 어떤 건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헷갈리겠죠? 디시전 트리가 잘못된 예측값을 내놓을 수 있겠죠.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머신러닝 모델들이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 좀 어렵게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노이즈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노이즈를 키워주시면 돼요. 심한 경우 여기 1.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정말 거의 막 무작위적으로 섞여 있죠. 이러면 성능 분류할 때 성능이 되게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되게 안 좋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노이즈를 0.3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3. 그래서 여기 노이즈를 0.3으로 하고 전체를 다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상의 데이터셋, 아주 간단한 특성을 딱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가상의 데이터셋을 딱 만들어서 그 머신러닝 모델들 간단하게 훈련시키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기 위한 그런 함수가 make moon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를 하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네, 훈련셋과 그리고 테스트셋 분리를 구분 나누기를 하도록 할게요. X 트레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 테스트. X를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Y를 Y 트레인과 Y 테스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하고 Y 나누시면 되고. 테스트 사이즈는 20%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0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100개는 테스트로 남겨두고 400개만 훈련을 시키겠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난수 시드. 시드는 42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1대1 비율이잖아요.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도 1대1 비율 유지하도록 스트레틱 파이를 Y에다 맞추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양 살펴보지 않아도요, 훈련 세대는 400개가 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셔야 돼요. X, 트레인, 쉐입, 400개가 있겠죠. 음. 그럼 Y 테스트에는 100개가 있을 거고요. Y 트레인 400개 있을 거고, Y 테스트 100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앙상블 학습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과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가상의 데이터셋을 하나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들을 훈련시키고 성능을 평가해 볼 그런 준비까지를 마쳤어요. 다음 시간에는 앙상블을 만들기 전에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KNN도 있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었고, 디시전 트리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걔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죠? 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